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해리메커의 부제로 내일까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CPI 발표에 이어서 FOMC 결과까지 받아보느라 참 숨가빴던 한 주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한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 이벤트는 그래도 없는 좀 잔잔한 한 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으로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스닥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주, AI 수혜주들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종목별 쏠림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까지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세상에 여는 글로벌식스와 함께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시황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월가워즈와 함께 정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쏙쏙 에스프레소처럼 싹 담아낸 뉴스프레소와 함께 월가워즈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내용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켓맨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더 오른다 최고 목표치가 또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로직이고 얼마나 좀 일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연말 목표치를 올렸는데요. 연말 S&P 500 지수가 5,600으로 갈 것이다라고 기존의 5,200 대비해서 상향된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비해서 약간 3% 정도 연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한 셈이 됐는데요. 앞서서 BMO 캐피털 마켓이라든지 UBS 등의 투자은행들, IB들이 동일한 목표치를 내놓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가장 높은 이제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월 달에 5,200을 제시한 후에 전달에도 그대로 이제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를 좀 더 살펴봤더니 당시와 대비를 해서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 이 압박이 덜하고 특히 이제 빅테크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더욱더 향상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실제로 이 올해 S&P 500 지수 상승률의 60% 정도를 차지한 엔비디아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5개 기업들의 1분기 EPS 증가율이 84%에 달했는데요. 역시 이 같은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빅테크들의 우월한 이 성장세를 전체 시장에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고 목표치가 또 한번 나왔는데요. 어떤 점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거침없는 미국 증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 요소는 과연 없는 것인지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미국 증시가 잘 나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사상 최고치가 얼만큼 나왔나를 좀 살펴봤더니요. S&P 500 지수가 무려 29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상 최고치
18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올해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지주 속에서 유일한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시장의 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켓 브레드라고 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즉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의 종목들이 긍정적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상승의 온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의 비율로 상회를 하고 있느냐로 좀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S&P 500 지수를 봤을 때 지금 42% 정도의 종목만이 5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 수치가 연초만 하더라도 9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52평선의 상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강세장 신호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2번 S&P 500 지수가 이 52 이평선 상회 비율이 90%가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년 후에 상승률이 17%에 육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만 하락장이 있었던 그런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기를 해본다면은 올해 초에 같은 비율이 90% 넘었던 긍정적인 트렌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6월까지 상승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처럼 낮아진 상황, 이 수치가 40%대까지 추락한 상황은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하는 기관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일부 종목 편중 현상, 결국은 AI 테마로 이제 편중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버블 때와는 다르다. 왜냐면은 AI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허상뿐인 기업들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종목 편중 현상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은 이 중에 한 기업만 이익 모멘텀이 좀 삐끗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시장 전체에 심리적인 타격이 클 수 있음을 저희가 이 시장의 폭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뽑아봤습니다. 해집으로 장난감 업체인데요. 또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역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브로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서 매수 의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BOA에서 원래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매수 의견으로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도 70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목한 것은 이 회사의 디지털 게임 부문이다라고 BOA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동사의 이제 모바일 게임 모노폴리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 모노폴리 그 게임입니다. 이 IP를 해지브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로 나온 모노폴리 고가 이 전 세계를 좀 강타하고 있는 그런 게임 IP가 되겠습니다. 근데 BOA에서는 현재 이익 전망이 이 같은 게임 부문에서의 높은 수익성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실제로 월간은 2분기 매출이 한 18% 정도 전년 대비해서 줄었을 것으로 해지브로와 관련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군, 스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런 거에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은 BOA 이 같은 의견은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임을 좀 점친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지브로와 관련된 헤드라인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봤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또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소비 심리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장난감은 괜찮을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소비 심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지표가 발표가 됐죠. 6월 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이 같은 소비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악화는 결국은 장난감 업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걸 아니까 왜 이 시점에서 매수 의견을 냈을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의 소비 심리 악화가 해지브로 입장에서도 당연히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BOA 전에도 JP모건이라든지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레저 섹터의 탑픽이다라고 이 기업을 꼽았어요. 이렇듯이 좋은 의견을 내고 있는 매수콜에 납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헤지브로의 BOA도 마찬가지지만은 게임 부문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전사 매출을 저희가 좀 뜯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게임 자회사의 매출이 이제는 3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헤지브로가 단순한 장난감 업체가 아니라 게임 업체로 또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게임 업계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IP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같은 IP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또 헤지브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부문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주요 부문의 이제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게임 부문이 유일하게 이제 성장, 매출 한 10% 정도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6%로 굉장히 우월합니다. 그런 부분이 성장을 앞으로 기대케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용 절감 노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소비 심리의 악화를 예견한 듯이 이 기업은 미리 좀 선수를 쳐놓은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스큐로 이제 반토막을 냈습니다. 하지만 CEO의 인터뷰를 좀 인용을 해보자면요. 품목의 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없앴던 품목의 절반 정도는 매출의 2% 미만을 차지하는 그런 품목들이고 그리고 수익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영화라든지 TV 사업 등을 본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을 예견을 해서 미리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헤지브로는 또 주가가 지난 1년 정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IB에서 악재는 이제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매수콜을 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